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공학도로서 또 아주 기초적인 역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률은 사실은 좀 처음에 전기를 입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궁금한 기초적인 내용이고, 이 역률이 뭐냐 도대체 이걸 물어보면 실제로 이거를 또 정확하게 대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기초적인 게 참 어려워요. 전기공학이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가 어렵습니다. 기초가. 그래서 이 기초를 잘 알아보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초 정립이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역률은 영어로 파워 팩터입니다. 파워 팩터. 근데 이제 제가 정의를 하자면 전력의 기하적 비율, 전력의 기하적 비율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것도 되고, 왜냐하면 위상차가 생김으로써 전력의 기하적 비율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이고, 그리고 설비하시는 분들은 역률을 갖다가 뭐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효율은 기계공학에서 쓰는 그 얘기고, 사실 전기 기기에서 전동기 효율, 변압기 효율을 많이 따지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순수 유효 전력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출력 입력 대비 출력이 얼마나 나오냐, 그 비율인데, 그거는 유효 전력을 가지고 논하는 게 효율이고, 역률은 아시다시피 코사인 세타고 수학적으로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역률은 유효전력에 대한 피상전력의 비율입니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P 하고 P자승 더하기 Q자승 루트 씌운 거 분의 P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무효전력이 들어갑니다. 역률은. 그래서 일반적인 효율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이 무효전력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전력 벡터도, 우리 2번 전력 벡터를 보면요, 피상전력이 이제 빗변, 그 다음에 높이가 무효전력, 이제 가로가 유효전력인데, 이게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원리에 의해서 삼각형이 성립을 합니다. 가운데는 역률각이고, 이제 보통 피타고라스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이제 S자승은 P자승 더하기 Q자승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 자승이 들어간다는 것은 면적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하평균입니다. 기하평균. 우리 고대 수학자들이 즐겨 썼던 기하학의 어떤 표현이죠. 기하평균으로서 어떤 면적의 비율이죠. 굳이 차원으로 따지자면 면적입니다. 면적의 비율이고, 세타는 역률과, 복소전력으로 또 표현하면 S는 VI 콘주게이터 해가지고 P 플러스 JQ 이렇게 또 표현하죠. 복소전력, 복소수를 가미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에 3번 도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선이나 케이블, 일반 우리 분기선, 간선, 이런 도체에서는 도대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어떤 식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참 재밌는 거죠. 이제 실제로 도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단면을
표현했다고 치면 역률이 1일 때는 이 도체 단면적 전체가 유효하게 유효전력으로 사용이 되고 있음을 이제 면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럴 때는 피상전력이 유효전력이 됩니다. 무효전력 부분이 없죠. 역률이 1일 때는. 도체를 아주 유효하게 전부 다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역률이 1보다 작을 때는 그게 진상역률이든 지상역률이든 유효전력 부분이 전체 도체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무효전력은 또 일부를 또 사용한다고 봤을 때 이걸 전체를 합성을 하니까 피상전력이 이제 전체 부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률 1일 때와 다르게 무효전력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무효전력이에요. 그만큼 이 도체를 유효하게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이 무효전력 부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률이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설비 이용률이 저하되죠. 이게 단지 전선 도체 케이블뿐만 아니라 변압기 내부에서의 어떤 도체일 수도 있어요. 변압기 내부에서의 어떤 도체도 이런 식으로 무효전력이 발생하면 변압기 설비를 유효하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비 이용률이 저하되죠. 아주 기하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훌륭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유효전력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겁니다. 사실 유효전력이 우리가 전기공학을 하면서 되게 쉽게들 얘기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볼 게 많아요. 유효전력도 P는 VI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하고 세타는 0도일 때 보겠습니다. 세타가 0도일 때는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제로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전압, 전류 똑같이. 그러면은 VI 코사인 세타니까 세타가 0도 위상차가 제로일 때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죠. 그럼 P는 결국 VI가 됩니다. 유효전력은 VI에 곱이되기 때문에 V 파형과 I 파형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V 파형과 I 파형을 곱해 보면 이 양의 파형에서 V 파형에서 I 파형을 곱하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를 곱하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의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파형과 전류 파형과 전압 파형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그것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영역에서는 당연히 또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이 유효전력은 VI 파형에서 양의 영역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음의 영역은 없죠. 그러니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을 음수로 표현할 수가 없죠. 유효전력은 실제로 쓰이는 전력이니까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부하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로 양의 영역에서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맞죠. VI. 그럼 유효전력의 종류로는 무엇이냐 보면은 빛에너지 우리가 루미네센스라고 하죠. 빛에너지 백열 정도부터 해서 방전등, 형광등, LED 등 전부 다 빛에너지도 또 유효전력을 소비하는 거죠. 소비하는 소비원입니다. 또한 빛에너지는 가역이 가능합니다. 태양광처럼 빛을 모아서 또 전력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우리가 전기 히터를 사용하거나 유도가열을 하면 열이 발생하죠.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열 에너지.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에서 가역적으로 본다면 열 에너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 동력 에너지. 전동기, 유도 전동기, 전기 전동기 전부 다 전기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로 전환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효 전력을 소비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그 자속이라는 자기적 결합이라는 그런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우리는 그 전기 에너지를 물분해를 해서 수전해라는 기술이죠. 수소를 또 얻기도 하고, 또 어떤 그 화학작용으로 어떤 또 에너지를 얻는, 그런 전환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전력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 표현을 보겠습니다. 무효전력은 그 VI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세타는 90도, 세타가 90도일 때, 결국 역률각이 90도일 때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전압 파형과 그 다음에 전류 파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보면은 사인 세타가 90도면 사인 세타는 1이죠. 무효 전력이 최대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 전압과 전류의 곱을 해보면 이쪽 영역에서 전압 파형과 전류 파형은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곱을 하면 음의 영역입니다. 또 90도에서 180도 사이는 둘 다 양의 영역이라 그 양의 영역에 그 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0에서 270, 요 사이는 또 다시 양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음의 영역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효전력의 파형은 유효전력보다 2배 주파수로 음과 양을 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효전력의 평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교본을 하는 거예요. 왕복. 그러니까 무효전력은 전원과 부하를 왕복하는 전력입니다. 발전기와 전동기 사이에서 왕복을 하는 전력이에요. 무효전력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뭐 저장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 정전 에너지나 자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됐다가 방전됐다가 전원축으로 반납했다가 다시 부하에 저장했다가 반납했다가 이걸 왕복하는 게 무효전력입니다. 파형으로도 알 수 있죠. 무효전력은 어쨌든 그 유도성과 용량성이 있죠. RLC 회로로 가면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해지는 해석이 필요한데 수학적으로 다들 하고 있죠, 그걸. 왜냐면 전기는 RLCG가 전부니까 RLCG의 직병렬 회로 해석이 전부이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들 수학으로만 하는 거죠, 그 해석을.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그럼 정말 무효하냐, 필요 없는 전력이냐, 이거를 놓고 볼 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기본서나 책에 보면 쓸데없이 무효전력은 쓸데없는 전력이고 손실만 유발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자화전류, 변압기 같은 경우에 여자전류는 자화전류 더하기 철선전류입니다. 거기에서 자화전류는 철선전류와 위상차가 90도인 무효전류입니다. 자화전류는. 그러니까 이게는 철심을 자속으로 자화시키는, 철심의 자속으로 자화를 시켜야 유도가 되건
전동기가 되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석화 시키는 전류가 자화전류인데 이것은 무효전류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전류입니다. 전기 기기가 유도전동기가 직류기도 마찬가지고 유도전동기가 동기전동기가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철심을 자화를 시켜야 힘이 나오고 그 힘 때문에 회전력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 자화전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화에 쓰이는 전류가 다 무효전류예요. 이거는 저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전력은 아니에요. 이 자화전류의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무효전류가 아무 하는 일 없이 뭐 전력 시스템에 쓰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콘덴서, 우리가 콘덴서를 후쿠메다로 재보면 동작 전류가 찍힙니다. 이게 무효전류인데, 왜냐면 콘덴서가 열만 안 난다면 이게 무효한 전류잖아요. 교반하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쓸데없는 전류가 아니잖아요. 콘덴서가 역류 개선하는 그 기기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지상 무효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그 전동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화전류, 무효전력이 필요한데 이걸 콘덴서가 공급하는 거예요. 병렬로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전원 측에서 굳이 무효전력을 전동기로 공급을 안 해도 콘덴서가 전동기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무효전류를 공급하는 게 역류 개선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일이 됐을 때 역류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는 굳이 무효전류 공급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죠. 그 콘덴서의 역할을 두루뭉실하게 수학적으로만 하시는데, 콘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동기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에요. 쓸데없는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을 유발하는데, 송배전선에 무효전력 손실도 유발하지만 또 유효전력 손실도 유발합니다. 무효전력 때문에. 굉장히 단점이죠. 손실 유발이. 그 다음에 QV 컨트롤. 실제 전력 계통에서는 무효전력으로서 전압 제어를 합니다. 보통 조상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변전소에 있는 조상기가 지상 무효전력,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을 해서 전압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전력 계통에서 전압 제어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무효전력입니다. 근데 무효전력을 아무 하는 일 없는 전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전력입니다.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도 굉장히 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무효전력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해를 해보면 굉장히 이게 내공이 생깁니다. 전자기학 공부를 좀 잘 하셔야 돼요. 무효전력 개념을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자기 에너지와 정전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2분의 1 CV 자승, 2분의 1 LI 자승, 이런 에너지 형태를 전자기학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학을 좀 기초를 잘 하셔야 무효전력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무효전력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역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한테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수들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고수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무효전력 자체가 기본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학술적으로 잘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우리가 이 어떤 코스로서 역률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적